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블루가 가득 찬. 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색인지는 알고 있어 라는 책의 저자이신 I Blue You 김수빈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작가님 책 때문에 오늘 파란색 의상을 입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앞선 분들하고 너무 차별이 될 것 같아서 중간색으로 골랐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림도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했는데 스스로 별난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어떤 거? 해주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블루유의 수빈입니다. 별난 아이라고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어릴 때 달라서 좀 소외되고 외로웠던 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꽃의 주인 상담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았는데 예술을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별난 게 꼭 별난 게 아니고 또 저희는 또 모두 다르지만 또 다르지만은 않다는 걸 알면서 스스로도 좀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좋아진 별명 중에 하나가 별난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작가님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다르다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면 틀리다 그러잖아요. 틀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애는 남들 다른 집 아이랑 틀려서 이러이러해 라는 평가를 많이 받긴 했었는데 주변에서도 그래도 틀렸다라고 평가하진 않으셨었나 봐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틀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별난 아이였고 예. 그 후로는 더더욱이 이제 앞으로 그 질문지 답변에 좀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에 좀 더 많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기 탐구도 계속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별나다는 게 더 특별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또 별난 친구들을 만나면 또 있는 그대를 좀 바라봐 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좀 생기면서 계속 예술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아이 블루유? 네. 회사 이름입니까? 네. 아이블루유인데 아이 서울 유. 네, 약간 비슷한데요.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닌데 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 준비하긴 했는데 네. 다음에 아이블루유의 설명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예. 제 그림이나 작업물에 파란색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이유는 파란색은 순수함, 맑음, 청량함의 뜻을 좀 담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그리움이나 우울함을 좀 담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누구나 그런 어둡거나 밝은 이면은 하나쯤 가지고 있고 그 이면을 감추거나 숨길 필요 없이 그 모습조차도 나니까 우린 있는 그대로 이면까지 예쁘다. 우린 있는 그대로 이면까지 예쁘다. 라는 뜻으로 I blue you.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예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의 I blue you예요. 말을 못 이어가겠어요. 너무 예뻐서. 파랑색, 블루 좋아하긴 하는데 그 블루의 이면을 다 들여다보고 결국 그걸 사람에 적용해서 I blue you, 나는 너의 이면까지 사랑할 수 있어. 다 예뻐. 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네. 아휴, 네 집 자식인지 너무 똘똘해가지고. 그쵸, 선생님?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이에요, 진짜.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책을 쓰시려고 마음을 먹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려고 마음 먹는 것까지 가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지금 세 분의 작가님을 거치면서 조금 감이 오긴 했는데 우리 숲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독립출판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도 또한 종이를 좋아하고 책을 종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독서는요? 독서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 일기나 뭐 글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전시를 하게 되었고 또 전시에는 작가 노트나 이제 작품 설명을 글로 적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해석 또한 좀 열어두는 편이라서 에세이 형식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글들이 좀 쌓여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좋은 기회로 이제 글로 내 마음과 나를 좀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글을 적다 보니까 작은 책자로 4권의 책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업물들을 엮어서 책 한 권으로 만들면 나에게 선물이 되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겠다 해서 독립출판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 자체가요? 글 쓰셨죠? 그림 그리시죠? 그리고 책을 보아하니 연기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이런 작업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네. 지금 몇 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은 정체성을 네. 가지고 있는 것 네네네.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을 좀 실현시키고 그런 공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 제가 책에도 계속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이제 직업에 대한 꿈은 없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많은 직업들도 생각을 해보면 다 예술에서 헤엄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종 꿈이 그냥 사랑받는 여자가 최종 꿈이에요. 네. 왜냐면 책 제목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색인지 알고 있다면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잘 알고 있다면 그 시기에 오는 직업 또한 저는 즐기면서 헤엄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직업이 오더라도 또 그렇게 잘 흘러가듯이 살 것 같다 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 출판을 하게 된 거고 독립출판을 하게 됐고 네. 예술에서도 직업들이 많아졌어요. 어쩌다 보니.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별난 아이가 크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아들만 둘을 맞아요. 키웠지만 이 제도권 하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작가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엄청 밝아요. 네. 지금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이게요? 엄청 더 밝고 막 난리를 쳐요. 네네. 근데 어릴 때는 엄청 검은색에 가까웠어요. 아, 네, 아주 표정이 없고 항상 저를 숨겨야 하고 그런 차별들이나 들었던 말들에 있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작아지고 눈치도 많이 보고 이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할 줄도 모르고 한 가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막 다 이것저것 막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는데 다 그냥 고만고만 하니까 너는 하나만 할 줄 모르니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계속 살아보면서 좀 오히려 다양한 걸 할 줄 알아서 지금 내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릴 때는 되게 어두웠어요. 힘들었어요. 검은색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파란색까지 네, 지금 네. 채도가 막 이렇게 생겨버리는 네, 맞아요. 거예요? 그림 공부를 따로 하신 겁니까? 누구요? 그림 공부를 따로 하셨어요? 그림은 혼자 어. 그렸어요. 혼자 그 연기를 네. 시작한 게 배우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약간 혼자 어쩌다 보니 발버둥을 막 쳤어요. 막 그때는 그런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상담소나 이런 데도 별로 없었고 기회가 그때는이라 그러면 1940년대 생각할 수 네네.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저 90년대 이제 20년대 1990년대? 네네네. 아, 네. 그때는 이제 막 거기 가면은 막 제 이름에 이렇게 빨간 줄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는 때였어요. 막 많이 가라고 막 권유하지도 않고 그래서 얘기할 데가 너무 없어서 우연하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분출이 되면서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살려면 연기를 해야겠다 라는 걸 어릴 때 그걸 느끼면서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업이 되고 예. 또 다른 해소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저희 살다 보면. 그래서 혼자 낙서를 하면서 마음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도 쓰게 되고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컸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만 저희 TBS TV에서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를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과 직접 인터뷰를 나눠보는데 우리 수빈 작가님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우라고 하면 남 앞에서 서서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굉장히 외향적이시고 그 유행하는 MBTI에서 당연히 E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갇혀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게 연기가 되고 그게 업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저도 수빈 작가님도 아이세요? 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그게 책으로 연계가 돼서 많은 분들께 어찌 보면 지금 벌써 4권의 책이 나왔고 그걸 이번엔 또 한 권으로 묶어내신 건데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하고 싶은 거 전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별난 아이의 고백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닿길 바라는 편지일 수도 있고 그 책 안에는 제가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직접 적어볼 수 있는 Q&A 공간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책 속에? 제가 혼자 할 때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네. 질문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무의식에 그냥 나오는 내 마음들을 막 글을 적다 보면 어느새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의 질문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순서대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마다 다 무의식의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떠오르는 대로 제가 질문을 거긴 언제인가요? 하면 분명히 그게 언제였는지는 다들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걸 적고 예.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은 어땠고 네. 돌아가 본다면 난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네. 그리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의자에 저보다 더 어린 아이잖아요. 내면 아이니까 그 아이를 앉혀놓고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해주고 또 그 아이가 되어서 내가 지금의 나에게 또 얘기해주고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에게 못다한 말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 상대가 되어서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지까지 네. 그거를 좀 과정을 쭉 적어놨거든요. 네. 이걸 실제로 제가 연기 치유 워크샵을 하면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저는 혼자서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저희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살다 보면. 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아니면 내가 그때 기분 나빠하는 게 맞나? 하는 순간들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이불킥 한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 예. 그럴 때 제가 왜냐면 예전에 이런 자기 표현을 잘 못하던 아이였으니까 이게 너무 느려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 근육이 길려지지 않아서 혼자 찾아가다가 알게 된 훈련이었고 그리고 나서 연극을 전공하면서 연극 치료를 공부하고 연극 놀이까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훈련이 실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했던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책에도 질문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작가님 근데 저 정말 외람됩니다만 글씨체가 너무 못생겼잖아요. 흔히 말하는 막 이렇게 정석적인 건 아니어서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랬더니 왼손으로 쓰신 글씨도 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휘갈겨 쓴 게 아니라 본인의 심리적인 것에 대한 서로의 질문과 답을 오가면서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그걸 또 전공을 해보니 그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확인이 된 방법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터득하시고 그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정과 이제 저의 생각과 마음들이 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신기했어요, 저도. 귀하네요, 진짜. 신기했어요. 예. 그러면 어렸을 때 검은색에 가까웠던 아이가 이제 블루로 갔어요.
근데 이 블루라는 색깔이 갖고 있는 아직도 사회적인 관념, 여러 가지 뭐 이면을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우울감을 이야기할 때도 요즘에 뭐 코로나 블루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 블루 작가로서 I 블루 유로서 네.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좀 보고, 중요하다.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맞아. 있는 그런 좀 사랑이 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공간에서 한 마리 돌핀이 돼서 막 헤엄치실 것 같아요. 네. 수빈 작가님. 맞아요. 그래서 돌핀이 이제 블루 돌핀이 이제 제 이제 메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저같이 느껴져서 근데 그 딱 헤엄치는 그 순간이 자유롭다기보다는 그 순간만 자유롭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바다에는 제가 이제 갇혀 있다가 네. 딱 뛰어오르는 그 순간만 숨통이 트이는 느낌?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느껴져서 네. 너무 공감이 돼서 블루돌핀을 엄청 좋아하게 되면서 지금은 좀 변화가 있나요? 수면에 있는, 그러니까 뛰어오르기 전에 수면 아래에 있는 그 공간에서도 좀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편이실까요? 지금은 그래요. 또 어떻게 될진 전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네. 오히려 그 바다가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라기보다는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았다 하고서 신나서 뛰어오르는 그런 저기 문어가 와갖고 막 감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놀을 때가 할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구나를 인정하는 게 사실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게 좀 나고 이탈? 이거랑 좀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인정하는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그림이나 연기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각자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노하우들이 생기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와 대화하고 너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너무 지금 당장 저희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는 그 바라는 거에 마음에는 많이 두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두드리다 보면은 사실 저희 그 답은 다 제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를 글로 하시고 그림으로 하셨잖아요. 네. 간혹 방백으로 하면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예전에- 방백으로도 괜찮아요? 그럼요. 거울 보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글 적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연기도 어찌됐건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대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내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거에서 저는 그게 분출이 된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예. 처음에는 그냥 혼자 방에서 네. 몇 시간을 떠들었어요. 저 혼자 여기 앉아놓고 혼자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네네. 말할 데가 너무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한 3-4시간 얘기하다 보면 약간 한 줄로 요약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4시간이 2-3시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 지금 뭘 원하는구나. 네. 나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네. 라는 걸 조금 빠르게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저와 대화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네. 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면에 Q&A처럼 하셨던 거.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 안에 뭔가 소시오패스 내지는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면하고
긍정으로 포장해 버릴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은 끝까지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작가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고 따뜻하다고요? 그리고 아주 유쾌하신 것 같아요. 장난기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에요. 장난기가 장난 아니에요. 자꾸 막 놀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똘똘한 옆집 여자친구 혹은 여동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얘기하는데 저 친구가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동생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얘기 못 들으세요? 김지원 씨 닮았다는 이야기? 나의 해방일지에서 욕 먹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야기가 와닿는 게 나의 해방일지를 우리 수빈 씨가 연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구씨아리보다는 이 수빈아리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계속해서 연기 활동도 하실 거고 다양한 클래스도 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계획이라면 계획? 실질적으로 어떤 책들 더 원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책으로는 그 전에 하셨던 작가님처럼 어른들을 위한 동화 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경쟁자 생겼잖아 그러면 지금. 아니 선생님이죠. 괜찮아요? 선생님.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네. 재미난 장난들을 좀 많이 좋아해서 제가 숫자 5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5를 좋아하는데 네. 그 이유가 10개 중에 가운데에 있잖아요. 근데 중심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양쪽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5를 좋아해요. 근데 이걸 아는 친구분들이 이제 5시 55분이 되면 캡처해서 선물처럼 보내주기도 하고 5월 5일을 어른이날로 해서 이제 파티를 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처럼 55일간의 여행에서 네. 5시 55분이 되면 그 순간의 시선의 사진을 글로도 같이 엮어서 55쪽에 단 55권만 해서 네. 만드는 그런 장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가님 근데 또 하나만 아이디어 드릴게요. 네. 그건 55살에 하세요. 그때까지 어떻게 참죠? 아마 그때 되면 또 하고 싶은 게 생겼던데. 묵혀놨다가 묵혀놨다가 조금 참아볼게요. 조금 참아서 아 한참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원래 이번 연도에 신간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구나. 생각나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올해도 하시고 55살에 또 하시는 또 한 번 거예요. 하면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의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네, 그쵸. 55번은. 맞아요. 오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 너무 잘 통해. 너무 좋은데요? 예. 다 가신 다음에 또 더 시간을 떨어가는데. 아니 저는 책에서 오를 좋아하신다 그랬을 때 아나운서로서의 약간 호기심에 발음이 예뻐요. 오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스크 안에서 한번 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오라는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 한번 해볼게요. 우. 자 보시면 오나 우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윗입술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윗입술을 묶어둔 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는 모두 홍길동이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아버지라고 해보실래요? 아버지. 그리고 우유를 우유라고 하신 적 없으실걸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유. 편의점 가셔서 우유 주세요 해도 통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하려면 모음 발음 명확하려면 우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윗입술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우리 김수빈 작가를 보고 오라고 감탄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발음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아셨나 해서 너무 여쭤보고 싶었는데 가운데 친구들을 많이 거느려서 좋아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콜릿이란 단어. 왜요? 한번 해보실래요? 초콜릿. 살짝 침이 튀면서 이렇게 오릿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초콜릿. 섹시해서 좋아해요 이 발음이. 근데 오를 좋아하는 우리 김수빈 작가님과 함께 오늘 시간을 마련해봤고 끝으로 혹시나 나 이 작가님과 좀 대화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하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없으세요? 예. 아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오에 대해서 너무 호응이 컸어요. 예.
궁금한 게 처음에는 검은색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이제 파란색이라고 하셨고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옷 입은 색상 보면 오른쪽에 여기 파란 색깔 반지 하나 쓰고 계시고 그런데 야 예리하시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으면 앞으로 나중에이지만 그 뒤에 몇 년 뒤에는 내가 무슨 색깔로 표현이 됐을 수 있을지 예리한 질문. 현 중에 생각했던 게 위에 옷이 또 분홍색이야. 약간 분홍색 계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추측하는데 맞아요. 나중에 내가 변한다고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 게 만약 변한다면 내가 앞으로 미래지만 무슨 색깔에 가까운 사람이 될지. 예리하세요. 예. 그럼 일단 이 위에 옷은 사실 파란색을 너무 찾았는데 없어서 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색깔일지는 사실 책 제목과 너무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나는 무슨 색인지 알 거다. 근데 저는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고 방금 올라오기 전과 지금의 또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저는 계속해서 자기 탐구하고 또 비워내고 채우고 나누고 자기 표현하고 이렇게 살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서 그때 제 색깔을 안다면 또 무지개가 되더라도 그럼 또 반지를 무지개로 바꿔서 10손가락에 다 이제 끼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저랑 통하셨어요. 혹시나 파란색에서 머물 인간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게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색깔로 향하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대신 질문 잘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맞출 시간이 됐. 1시간 더 떠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딴 거서 안 되겠어. 너무 지금. 지금 계획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뭐예요? 계획. 준비한 답변을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계획이 뭐냐면요. 저는 원래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공연을 직접 만들어서 요즘에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책과도 같이 그런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머시브 형식이라고 관객분들이 무슨 형식이요? 이머시브 형식. 이머시브. 네, 이머시브 시어터라고 해요. 근데 그 공연 자체가 관객분들이 참여하는 공연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실현을 했는데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은 보통 대사를 하지만 배우들이 본인의 이야기로 공연을 하고 관객분들은 N번째 배우가 되어서 또 배우로 무대에 들어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공연을 한번 실현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연구하고 싶다 라는 거 준비해서 해보고 싶었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는 굳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나 뉴욕이나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내년부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공연을 이어가신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1번 타자로 제가 한번 가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다 우세요, 근데 오시면. 뭐 저는 워낙 잘 들어가지고. 진짜요? 울고 웃는 건 제가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수빈 작가의 이 책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져가셔서 그 문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좀 칸이 작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이렇게 A4지에다가 쭉 적어보시면 오늘 김수빈 작가께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색인지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파악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활동도 기대할게요.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